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요. 두 번째 과목 패키지 활용 중에서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 및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내용인데, 자, 두 번째 과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스프레드시트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어떤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개념, 전체적인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미리 보면요. 이번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의 개념, 그리고 그러한 스프레드시트의 사용 용도,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은 수치 계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계산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전표의 작성이라든지 또는 처리,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예제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이 엑셀 프로그램이 바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중에 한 종류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계산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표 작업이라든지, 또는 관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읽어본 것처럼 전표의 작성이나 처리, 관리,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고, 전자회계장부라고도 불리우고요.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입력 단위는 행과 열이 교차하면 만들어지는 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서 볼 거고, 자, 일단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수치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처리, 관리, 이러한 것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예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엑셀 프로그램이 있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들 엑셀 뭐 주변에서 많이 사용들 하시죠?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그죠? 자, 그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연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자, 제가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화면 있죠? 지금 이 보여지는 이 화면이 바로 엑셀에서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엑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의 종류의 엑셀이 있는데, 자, 이 엑셀에서 보면 이 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엑셀에서 이 셀의 개념, 자, 요거 알아두셔야겠네요. 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본 입력 단위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셀이에요. 자,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은 이 엑셀의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행과 열이 교차되는 사각형이 있는데 이 사각형,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입력을 하고 뭐 결과를 보고할 때 이 셀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입력을 하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레드시트에서 기본 입력 단위더라. 행과 열이 교차되는 기본 입력 단위를 우리가 셀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셀. 알았죠? 자, 그리고 워크시트라고 하는 용어가 또 있는데요. 자,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자,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업을 하는 공간, 이거를 워크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셀들이 모여서, 이 하나하나 셀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 있잖아요. 작업하고 있는 이 공간, 이걸 워크시트라고 해요. 워크시트. 알겠어요? 현재 작업하는 공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실행시키면 이 시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해서 작업 공간이 3개가 만들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셀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자, 셀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기본 단위, 이 셀의 셀. 그 다음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작업하고 있는 공간, 이거를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하고, 이 워크시트는 최대 255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셀에 대한 개념, 이 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이 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본 입력 단위더라. 자, 요거 알아두세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고 할 때 이 셀 단위로 이 셀에 입력을 하거든요. 이 셀에.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스프레드시트의 사용 용도를 보면 통계 자료 작성, 뭐 급여 계산, 재무 분석, 주문서 및 견적서 제작 등 해서 주로 하는 내용이 수치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엑셀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도.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의 사용 용도 보면 통계 자료 작성, 급여 계산, 그 다음에 뭐 재무 분석, 그 다음에 뭐 주문서라든지 뭐 견적서, 이력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서도 제작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자, 요약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치 계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산도 자동으로 계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료를 모아놓고 관리하고 하는데 스프레드시트가 이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작성하는 기능도 있고 문서 작성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주문서라든지 견적서, 뭐 이력서,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은 엑셀로 작성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한글에서 작성하도 좋고,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기능에 이 문서 작성 기능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정렬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은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매크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하고 하는데 어떤 작업이 있어요. 작업이 있어. 그런데 이 작업들이 A라는 작업이 있고 B라는 작업이 있고 C라는 작업이 있다면 이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그럼 매번 A 작업하고 B 작업하고 C 작업하고 이거를 일일이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매크로라고 하더라고요. 매크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시켜서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실행이 되도록 하는 기능. 이거를 바로 매크로라고 하더라고요. 매크로. 자,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자, 이거는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해서 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필터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자, 요와 같이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직접 제가 스프레드시트의 대표적인 종류 프로그램이 엑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엑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엑셀 화면이에요. 엑셀 화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엑셀 화면이고 자, 앞에서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입력 단위가 셀이라고 했죠. 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한 칸 한 칸. 자, 이 A, B, C 이게 이제 열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행이죠. 그래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데 자, 요거를 셀이라고 하고 자료도 여기에 입력을 해요. 자료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처리 하면 정보
처리하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셀 단위로 입력을 하는 거죠. 숫자도 예를 들어서 뭐 90, 뭐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엑셀은,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셀 단위로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셀의 개념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 화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크시트라고 하고요. 알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실행시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트 1, 그 다음에 이 시트 2, 시트 3에서 3개가 만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수치를 계산을 하고 또 자동 계산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고 차트 작성 기능, 뭐 문서 작성 기능, 그 다음에 정렬 기능, 검색 기능도 있어요. 검색 기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지 클립아트, 이런 개체를 삽입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필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자, 스프레드시트의 기본적인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산이죠, 계산. 계산.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름 있고, 점수 있고, 등수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점수들에 대한, 뭐, 합계를 내고 싶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총점이라고 해서, 이 총점 부분, 이 부분에 합계, 계산을 해야겠다. 그러면, 자, 스프레드시트, 엑셀은요, 수식을 입력을 할 때 항상 는이라고 하는 걸 이퀄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은 이런 의미로.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는 하고 시작을 하는데, 뭐 직접 여기에 계산할 숫자들을 입력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 계산할 위치 셀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됐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뭐 평균도 구할 수도 있고, 뭐 최대값도 구할 수 있고, 최소값도 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엑셀은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함수가 있어요, 함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모두 여기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게 다양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위한 함수예요, 함수. 우리가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프레드시트, 엑셀이죠, 엑셀.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계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계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자동 합계라고 있어요. 또는 뭐 수식에 가면, 자, 여기도 보면 자동 합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뭐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선택을 해놓고, 자, 자동 합계를 구하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합계 구할 범위가 이렇게 쭉 선택이 돼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그래 놓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어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액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액세스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차트 작성 기능이 있어요. 자, 차트 작성 기능은 여기 삽입에 보면, 여기 보면 차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가로 막대형, 뭐 영역형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내가 차트 만들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세로 막대형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의 내용도 내가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차트 작성하는 기능이고, 자, 그 다음에 문서 작성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시트, 엑셀은 기본적으로 뭐 수치 계산이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 다음에 뭐 차트 작성, 이런 거 외에도 여기다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셀을 선택을 해서 여기 이제 내용을, 입력할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될 내용을. 그래서 나는 뭐 주문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뭐 제목, 주문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기 때문에 뭐 글꼴을 바꿔야겠다. 자, 그러면 진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진하게 하고, 글자 크기를 바꿔야겠다. 그러면 글자 크기도 바꿔주고, 글꼴도 바꿔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도표라든지 이런 거,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주문서면 주문서, 이력서면 이력서, 이런 문서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가지고 있다 이거죠. 됐죠? 자, 그리고 정렬이나 검색 기능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해야겠다. 이 자료를, 그러면 이 정렬할 자료를 뭐 블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데이터에 보면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자, 정렬할 기준은 예를 들어서 뭐 이름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순을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하게 되면 이 이름에 오름차순으로 해서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색 기능도 있는데, 자, 여기 검색 기능은 이제 홈에 보시면, 우측에 보면 뭐 찾기 및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찾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검색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이나 클립아트, 이런 개체를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삽입 메뉴를 보면, 여기 보면 그림을, 외부에 있는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고, 클립아트라고 하는 것은 조각 그림이에요. 조각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고, 도형, 뭐 이런 사각형, 원형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도형도 삽입할 수도 있고 그렇더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복적인 처리 과정을 자동화시켜주는 기능이에요. 자동화시켜주는 거.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총점 구하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크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해본다면, 일단, 개발 도구라고 하는데 보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매크로 기록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 매크로,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내가 뭐 동작하고 하는 거 이런 게 다 매크로로 기록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총점을 구하는 과정을 매크로로 해야겠다. 자, 그러면 여기 수식에 자동 합계해서 합계 이렇게 하고 엔터 쳤다 이거죠. 자, 그럼 합계 구했죠. 이렇게 여기까지를 예를 들어서 매크로 해야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하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시켜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뭐 이건 내 맘이에요. 자, 이 도형이 눌러졌을 때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 만들었던 매크로 있죠? 그래서 확인하고, 자, 얘를 지워볼게요. 자, 얘를 지우고, 자, 얘를 이제 누르려고 하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이 길더라도 이렇게 쭉 해서 한꺼번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크로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자동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터. 자, 필터는, 자, 여기 데이터에 보면요. 자, 데이터에 보면, 여기 보면 깔때기 모양으로 되는 이게 필터거든요. 그래서 자동 필터도 있고 고급 필터도 있는데, 자,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건에 맞는 것만 화면에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각 필드마다 이와 같이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뭐 모두 선택이 돼 있어서 다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필터를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자 지정을 해서 점수가 몇 점 이상을 보여줄까요?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만 보여야겠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 뭐 80.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시켜주면 80점 이상의 자료들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이 필터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맞게 자료를 걸러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필터 기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살펴보면, 자, 일단 뭐 수치 계산과 관련된 업무에서 계산의 어려움과 비효율성을 개선을 해서 점표의 작성이나 처리, 관리 이러한 것 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프레드시트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2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 자,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자,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으면 이 교차되는 이 사각형, 이 부분을 우리가 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셀에 놓고 자료를 입력을 하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할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직원들의 급여를 계산을 한다. 주문서와 견적서 등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도 있다 그랬죠? 됩니다. 자, 동영상을 포함하고 광고를 제작을 한다. 자, 이런 거는 안 돼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자료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배우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어 재무 분석 등을 할 수가 있다.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자동 계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하고, 문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스프레드시트 기능과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섞어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각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구분해 줄 알아야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5번은 스프레드시트 작업에서 반복되거나 복잡한 단계를 수행하는 작업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 알겠어요? 자, 필터는 조건에 맞는 것을 걸러서 보여주게 하는 거고요. 자, 검색은 이제 자료를 찾는 거고,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스프레드시트에서 조건을 부여를 해서 이에 맞는 자료들만 추출을 해서 표시하는 기능.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필터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스프레드시트의 개념과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의 기능 또는 사용 용도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